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내일부터 택시비가 오릅니다. 기본요금과 거리비용, 콜비용 모두 오르고 시계 외 할증까지 부활됩니다. 얼마나 어떻게 오르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가을 밤에는 흔히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생생수도권 리포터 현장 시간에는 고궁에서 가을밤을 즐기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지식은 흘러넘치지만 지혜는 모자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부 인문학 콘서트 시간에는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두 가지 덕목인 지혜와 관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0월 11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택시비가 기본요금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이 인상이 됩니다. 거리당 기본요금과 콜택시의 콜비용도 오릅니다. 택시요금 어떻게 얼마나 오르는지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택시요금 정확하게 내일 언제부터 오르는 건가요? 04시부터 조정이 됩니다. 새벽 4시부터군요. 예. 세 가지 개편안이 경합을 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채택된 개편안이 어떤 건가요? 저희들이 기본안으로 이렇게 시의회 의견 청취 받았던 안인데요. 예. 기본 요금을 600원 조정을 해서 3,000원으로 하고 예. 또 시계 할증을 부활하고 예. 대신에 이제 심야 할증 시간을 좀 변경하려고 이렇게 검토를 했었던 11시까지 조정하는 안은 현행대로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예. 그런 내용으로 일단 저희들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일반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우선 기본 요금이 600원 오른다는 내용하고 거리는 이렇게 요금이 올라가는 거리 구간은 변동이 없습니까? 거리 요금은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기본안으로 조정하지 않고 144m당 100원으로 이렇게 유지하려고 했었는데요. 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마버스가 운행되고 예. 여러 가지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이제 의회나 물가대책 심의 과정에서 나와서 예. 그 부분 일부 좀 조정이 돼서 예. 소폭이긴 합니다만 144m당 100원이 예. 142m당 100원으로서 약 2m가 축소돼서 한 10km 정도 운행하시면 예. 아마 100원 정도 더 추가적인 요금이 예. 부과되는 이런 형태로 조정이 됐습니다. 2m 정도 줄었다 그러면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본 요금만 600원 오르고. 네. 예. 이번 개편안에서 시계외 요금이 부활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요금제인지 낯선 청취자분들도 있을 텐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동안에 이제 서울시를 포함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이미 시계를 벗어날 경우에 예. 요금을 20% 할증하는 예. 이런 제도가 운영돼 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요금 조정을 하면서 일부 이제 시계 거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시계로 나가실 때 20% 할증하는 제도를 서울시만 이제 폐지를 했더니 예.
이제 승차 거부 문제가 또 심각하게 자꾸 발생해요. 갔다 예. 빈 차로 오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추가적인 요금 부담보다는 승차 거부를 원천적으로 좀 낮게 가도록 이렇게 맞추는 것이 더 서비스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기존에 운행해 왔던 그런 시계 할증 요금제를 부활을 했습니다, 이번에. 네. 그러니까 서울시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한 20% 정도 오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오르는 내용도 시계 경계를 벗어날 때 예. 할증 버튼을 눌러서 그때부터 추가 요금을 받게 됩니다. 아, 벗어날 때 할증 요금 버튼을 누르게 돼 있군요. 예, 예. 아, 이런 그 시계 요금이 20% 정도 오르면은 시계 외로 갈 때 예. 승차 거부는 없어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완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번 그 요금 인상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정도인데 이번 인상이 어느 정도 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동안에 이제 2009년도 6월 달에 요금 조정을 했으니까요. 한 예. 4년 4개월 만에 이렇게 조정하는 셈인데요. 예. 그동안에 LPG 가격이 한 40%가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운수종사자 처우가 좀 개선돼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확보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운송 원가들이 상당 부분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고요. 다만 이제 서울의 경우에 이번에 조정된 내용이 10.9%인데 예. 타시도는 이미 연초에 한 15%에서 23% 정도의 인상률을 가지고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원가 상승률이 있지만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최소화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요금 책정이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뭐 서울의 경우에는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작년에 운송 수익금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송 수익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체 수입이 얼마인지를 확인했고요. 또 각 버스 업체들의 전체 운송 자료들을 다 확보해서 거기에 근거한 원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토대도 합리적이었고 또 실제 우리가 반영한 내용도 시민들이 충분히 타당하겠다 이렇게 네.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요금이 오르면서 승차 거부나 합승 요구 또는 신용카드 거부 뭐 이런 서비스와 관련해서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요금 조정하면서 전제로 했던 거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담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전에. 예. 또 하나는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담보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전제로 이제 서비스 혁신 대책을 7개 분야의 37개 과제를 저희들이 이번에 변화시키도록 대안을 마련했고 그 내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사업 개선 명령을 이미 내려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변화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상당히 예. 저희들이 한편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회사 택시를 몰고 계신 그 운전기사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요금 인상이 이제 산학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뭐 요금 인상이 되나 마나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산학금도 같이 인상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뭐 그런 우려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런 우려의 근저는 과거에 이제 요금 인상하면서 산학금을 대폭 올리고 예. 그러면서도 이제 운수종사자의 처우에는 또 조금 인색한 뭐 예. 이런 결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요금 조정 전에 사전에 임단 여부를 체결해가지고 예. 과거에 있었던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단절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금 조정 전에 저희들이 임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고 또 노사 합의도 하고 저희들이 중재 노력을 기울인 결과는요. 실제 이제 납입 기준금을 좀 일부 조정을 해서 예. 올리지만 기준 조정된 내용에 대부분이 운수종자 처우 개선에 특히 정액급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고 또 임금 요금 조정에 따른 추가 수입이 또 운수종사자의 부가 수입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틀을 잡았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형태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운전기사분들의 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 이런 그 택시 운전기사분들을 위한 법적인 보호책은 마련될 수는 없을까요? 일단 이제 임단협이 체결이 되면 임단협은 구속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준수가 안 되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사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고 예. 대신에 이제 현장에서 임단협이 제대로 우리가 이번에 체결된 내용대로 현장에서도 지켜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 해가면서 예.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또 행정 지도나 또 단속 활동을 기울여서 현장에서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제대로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밤에 고궁으로 안내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창경궁 야간 개장이 한창입니다. 네. 창경궁은 이번 달 1일부터 시작해서요. 앞으로 내일 모레 일요일까지 열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경복궁 야간 개장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8일까지 이어집니다. 예, 창경궁에서 야간 개장이 있는지는 저도 몰랐네요. 예, 해마다 봄, 가을철에 이렇게 열고 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관람 인원이 또 조정이 됐습니다. 예. 이전에 그 야간 개장을 다녀오셨던 분들이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셨던 게 관람 인원이 너무 많아서 붐빈다는 점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일일 최대 관람 인원을 창경궁은 1,700명, 경복궁은 1,5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네. 제가 지난 봄에도 경복궁 야간 개장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정말 구별이 안 될 만큼 너무나도 예. 사람이 많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역시 사람의 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궁의 운치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예. 이 야간 개장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예, 7시부터 입장을 해서요. 10시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번에 10시 전에는 나와야 되는군요. 예. 9시 반쯤 되면 이제 나와주시라고 방송을 네. 하고요. 이 인터넷 표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1,000장 정도만 인터넷으로 예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네. 현장 구매를 하셔야 하는데 주말 예매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티켓을 오픈하자마자 바로 팔려 나왔고요. 네. 팔려왔기 때문에 이제 현장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7시 입장임에도 2-3시간 전부터 오셔가지고 미리 긴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힘들게 쥐어진 입장권을 들고 궁으로 밤 산책을 나섰는데요. 함께 현장으로 가보시죠.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부장하신 거 맞으시죠? 있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세요. 네, 4시에 와서 7시까지 3시간 기다렸어요. 30분 만에 다 주말은 다 매진되더라고요. 겨우 했어요. 그래서 네,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되게 이번에는 사람들을 제한해서 와가지고 한적하고 물 밑에 봐봐. 비쳐가지고 멋있네. 정말로 멋있다. 밤에 보니까 멋있다. 야, 형 멋있죠?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기는 아주 정말 몇십 년 만에 온 거죠. 바로 서울 아래 살면서도 오래간만에 이런 문화를 취하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행복하고 정말 서울에 살면서도 이거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예뻐요. 경복궁 아침에 갔다 왔어요. 밤에 보니까 더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서울 그 한복판에 이런 고궁이 있어서 문을 연다는 게 어떻게 보면 행운이죠. 연극 같아요. 밤 경치가 너무나 좋잖아요. 그동안 힘들었던 게 다 날아가네요.
네,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군요. 예, 한 분 한 분 만나봤는데요. 근데 제가 궁에서 만난 시민들 대부분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진기예요. 네. 네, 상상이 가시죠? 평상시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이 기회를 잡았을 때 사진 많이 찍어두자 하고 너도 나도 사진기를 들고 오셔서 저마다 사진을 찍는 모습이 가장 많이 보였고요. 네. 저 보통 이렇게 여러 곳 다니는데 남들 사진 찍을 때 저는 항상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네. 제가 이날만큼은 사진기를 챙겨갔습니다. 네. 예, 많은 시민들이 사진 찍으러 밤 궁에 나오셨는데요. 그중에 출사를 나온 동호회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사진 찍는 시민들 만나보시죠. 네, 장노출로 오래 잡을 테니까요. 좀 멈춰 있으세요. 하나, 둘. 자, 잘 나왔습니다. 진짜요? 단풍 된 것 같아. 진짜 옷 색깔이. 단풍 느낌이잖아요. 저희 시작하자마자 준비했는데 인터넷 다 예매 끝나가지고 4시부터 줄 서가지고 지금 들어온 겁니다. 일단은 전체는 바꿔요. 이제 세밀하게 조금씩 더 세부적인 걸 찍고 싶어요. 하다못해 전등 같은 거라든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거니까 이쁘잖아요. 벌써 풍경 자체가. 우리나라 건축물이 특히 낮에 찍는 것보다 밤에 찍는 야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워낙 배경이 좋으니까 다 찍어야죠. 일단은 궁에 들어오는 불빛이라든지 이거 다 찍어야죠. 전부 다 이쁘니까 하여간 눈으로 봐야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눈으로 봐야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네. 예, 제가 이 풍경을 정말 다 말로 표현해 드릴 수는 없지만 창경궁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창경궁은 성종 14년에 세조비 정의왕후와 예종비 안순왕후, 덕종비 소혜왕후 등 세 분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서 창건한 궁입니다. 네. 그런데 창경궁에 대해서 다른 이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궁궐을 창경원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네. 동물원, 식물원, 온갖 놀이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물들을 파괴시켰고요. 1986년에 준공됐지만 지금은 건축물들이 몇 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창경궁에는 홍화문을 시작으로 옥천교, 명정문, 명정전을 지나 식물원과 집춘문, 과학의문, 월급문 등을 차례대로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야간 고궁 외국인들도 많이 찾았다면서요? 예, 어떻게 예매를 했는지 정말 신기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중에 한국말 잘하는 일본 분이 있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외국인들의 눈에는 우리 궁이 어떻게 보일까요? 안녕하세요. 저 일본에서 온 후지타 다다요시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궁궐은 처음이세요? 아니면 와보셨나요? 처음입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자연이랑 잘 어울리는 완전 자연 공간이랑 잘 맞게 이런 건물이나 공간 자체를 만든 거 한국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일본이랑 비교하면. 네, 외국인들이 보기에 우리 궁은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의 건축물이요. 선조들이 예로부터 건축은 자연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고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모습이 우리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눈에도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궁에서 아름다운 미녀들을 또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날 유독 한복을 입고 나들이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웨딩 촬영을 하는 건가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단체로 다니길래 저분은 공연팀인가 보다 이렇게 한복을 입고 다니시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한복을 직접 입고 나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한 분 만나봤거든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진짜로 한복을 입고 일부러 오신 거예요? 네. 홍익대학교 대학생이에요. 네, 산업디자인학과. 그냥 인터넷 보다가 무심결에 어떤 분이 한복 입고 세계일주 하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고, 네, 그냥 세계일주까진 못해도 한복하면 좀 약간 전통 생각나고 궁 생각나서, 궁 가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분이 또 궁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날 기념해서 같이 오늘날 맞춰서 하자고, 그래서 같이 입고 왔어요, 오늘. 이렇게 올 때 사람들 반응이 굉장했을 것 같은데요. 출사도 많이 나오셨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다 예쁘고 이거 여기 이 속에 저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기분 좋았죠. 들어오면서 되게 뭔가 궁과 좀 하나가 된 느낌이고 한복이 되게 예쁜데 이거 입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게 궁에 있으면 어색하지도 않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창경궁 야간 개장은 이번 주말에 끝난다고 앞서 말씀을 하셨고 다음 네네. 주에는 경복궁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 이제 창경궁은 이번 주말에 끝이 납니다. 네. 아마 주말에 가시려면 정말 긴 줄을 서셔야 할 것 같고요. 경복궁 야간 개장이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인터넷 예매가 오늘 2시부터입니다. 오늘 네. 2시에 빨리 예매하셔야 주말 등 좋은 날은 예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가을 궁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설희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47세 박범순 씨는 요즘 고민입니다. 직장일이 바빠 일에 전념하다 보니 가족들에게 소홀해졌기 때문입니다. 일과 가족, 둘의 균형이 안 맞으니 일이 잘 돌아갈 리 없습니다. 균형이 잘 맞아야 인생이 잘 돌아갑니다. 경기도의 균형 잡힌 성장과 복지가 당신의 인생을 잘 돌아가게 합니다. 당신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경기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2012년 대학생 광고대상 은상수상작으로 만들었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인터넷 덕분인지 지식은 넘쳐나고 있습니다만은 역설적이게도 지혜는 모자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인문학 콘서트에서는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지혜와 관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전국이 차차 개겠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기압골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전국이 차차 개겠지만 찬 공기가 확장하면서 낮부터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과 전주 22도, 대구 25도 등 어제보다 5, 6도나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겠지만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는 등 주말 내내 맑고 일교차가 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서울 대림동에 있는 지하 의류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5명이 대피했고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서울시가 유엔에서 탄소 배출권을 승인받는 사업에 동참할 공공기관을 모집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대체 에너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권을 승인받는 사업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공공기관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서울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28년 동안 이산화탄소 30여만 톤 감축 효과를 내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유엔에 등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 서울 운현궁에서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왕이 시제를 내리고 시험을 치르며 장원급제 행렬을 하는 과거의 모든 과정이 재현됩니다. 몸무게는 정상인데 배만 나온 이른바 마른 비만의 경우 당뇨와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비만학회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19만 명의 체중과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이와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인문학 콘서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우기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지혜와 관용의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말하자면 지혜로운 생각이나 삶 속에서 관용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 관용의 가치를 알고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혜로워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흔히 지혜라고 하면 도달하기에 좀 어려운 능력, 종교적인 의미에서 뭔가 깨쳐야 하는 능력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네. 물론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사에 조금만 여유를 갖고 성찰하는 자세를 취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사람 관계, 예. 사회적인 관계, 세상 일 등을 지혜롭게 다듬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 지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 지혜는 지식과는 구별되지요. 지식이란 오늘날 표현으로 정보라고 할 수 있죠. 네. 직접 경험을 제외하면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만 지식을 얻었고 네. 문자가 발명되면서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었죠. 예. 그 후 최근까지는 책을 비롯해서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해 많은 지식들을 받아들였죠. 예. 그런데 오늘날은 인터넷을 통해 궁금하거나 필요한 지식 거의 대부분을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엄청난 인류 문명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만약 지식이 곧 지혜라고 하면 문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현대인이 가장 지혜로워야 하겠죠.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혜와 관용의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하고는 다른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식이 지혜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야 어떤 문제나 쟁점을 혹은 마주하고 부딪힌 사안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지혜는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식이 정보의 양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지식의 양과 무관하게 어려움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문제점을 슬기롭게 풀고 또 우리의 삶을 서로서로 따뜻하게 꾸려가는 삶의 방식이죠. 네. 그래서 지혜는 지식의 축적과는 달리 삶의 방식을 터득해야 하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듣다 보니까 저희 그 어머니나 아버님 또는 할아버지나 할머님 많이 배우시지는 못하셨지만 그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삶의 방식을 터득한 것이기 때문에 지식의 양하고 무관하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일자무식군이라 해도 정말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훨씬 지식 많은 저희들보다도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많으신 거죠. 그렇죠. 요즘 정말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지혜로움 그 현명함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바로 여기에서 우리 코너인 인문학 코너가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바로 그 인문학적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성찰하는 자세, 성찰하는 생활과 삶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전에 담겨 있는 위대한 가르침은 삶의 지혜에 관한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서양에서 학문이라고 하면 바로 철학이었죠. 그런데 철학이 곧 학문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철학, 필로소피라고 하는 그 단어는 지혜라고 하는 소피아와 사랑이라고 하는 필로스의 결합어인 그리스의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그것이 곧 철학이죠. 말하자면 학문,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학문과 철학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은 학문을 하고 철학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네, 이렇게 철학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 철학과 같은 과들이
막 그 일부 대학교에서 막 없어지기도 하고 예.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네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성, 기능성에 네.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삶의 네. 지혜보다는 지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물질적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로 네. 결정을 하니까 오히려 지식은 늘어나는데 지혜는 부족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인문학과 철학과나 뭐 사학과나 이런 인문학과들이 없어지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의미를 조금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공 영역에서 철학이나 역사나 문학이 위축되는 것, 그건 아주 극소수의 전문 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네. 결국 인문학이라고 하는 철학, 문학, 역사를 중심으로 한 예술 영역까지가 삶을 표현하는 것들이고 삶을 고민하는 것들이니까 네. 교양의 의미로 다시 새롭게 정착시키는 네. 그런 노력들이 대학에서도 있어야 하겠고 사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교양은 갖춰야 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문사철이라고 하는 인문학적인 것을 삶 속의 지혜와 연관해서 조금 확산시켜야 되지 않는가 네. 그렇게 봅니다. 그 인문학적 성찰이나 철학적 사유 원리적으로는 지혜와 관련이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철학에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갖는다는 것을 이제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인식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 지식을 갖는 것이니까 무엇에 대한 인식이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존재 세계에 대한 인식이죠. 네. 그런데 존재 세계를 있는 그대로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식하는 주체 우리 인간들이 무엇보다도 존재를 존재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바로 이제 좀 철학적인 이야기였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존재의 특성 혹은 어떤 사실을 인식하는 주관이 자기 중심으로 왜곡하거나 굴절해서 자기 주관 마음대로 바꾸어 받아들인다면 올바른 지식이라 할 수 없지요. 철학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예. 진리라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철학에서 존재를 존재로 사실을 사실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식하는 우리 인간 주관이 순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바로 인식 주관의 순수하지요. 네. 그런데 이제 인식 주관인 인간의 의식이 오염되어 있지 않고 순수해야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거울이 맑으면 사물이 그대로 비치잖아요. 예. 그렇듯이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맑으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네. 철학에서 인식 주관의 순수하라고 하는데 종교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서양 종교에서는 영혼의 정화라고 하고 예. 동양 종교에서는 이제 마음 공부한다, 마음을 챙긴다, 마음을 내려놓는다, 마음을 비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같은 맥락 속에 우리 스스로를 맑고 순수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뭐 별다를 게 없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과 관련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성찰을 통한 순수화, 성찰을 통한 영혼 정화, 마음 공부 등이 지혜를 터득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인 셈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찰적 태도나 자세를 늘 함께 해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사례를 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서로 조금 민감한 대화를 할 때 내 생각, 내 입장, 또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방의 말을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나 내 이해관계에 맞지 않으면 말투가 거칠어지거나 또 화를 내게 되죠. 성급해지고. 예. 그런데 성찰적 자세를 갖고 있으면 대화 속에서도 또 한 템포 늦춰서 여유를 가지면 예. 상대방의 말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모진 말이다, 속이리는 말이다, 억지를 부리는 말이다, 예. 아니면 선의의 말이다 등등. 그래서 사실 상대방이 내뱉는 그 말 속에서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즉 상대방의 의도와 뜻을 정확히 읽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모질거나 속이려는 말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설득시킬 수도 있고 예. 또 선의의 말이나 태도는 곡해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예. 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지적도 하고 예. 어떤 상황에서도 원만하게 서로서로 따뜻하게 대화하고 어울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성찰적 그 자세에서 지혜와 관용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의 자세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 대처 방식이 아주 슬기롭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대화에서부터 일상생활 또 사회적인 관계라든지 세상 일에까지 지혜롭게 풀어가고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수한 자세, 여유를 갖는 자세, 그게 이제 성찰적 자세고 거기로부터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여기서 잠깐 투데이 컬처 팁 듣고 오겠습니다. 거장 피에르 볼레즈가 창단한 현대음악 단체 앙상블 앙타르 콩탱포랭에서 10년 동안 활동한 프랑스 첼리스트 장기엔 케라스가 다음 달 13일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첫 번째 리사이틀을 엽니다. 장기엔 케라스는 세 번째 내한이긴 하지만 리사이틀로 한국 무대에 서는 건 처음인데요. 그는 바로크부터 21세기 현대작품까지 소화하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자랑하는 연주자로 유명합니다. 장기엔 케라스는 이번 연주회에서도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3번부터 코다이의 무반주 첼로 소나타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첼로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작곡가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그라베마이어상을 수상한 폴란드 출신의 루토스와프스키와 핀란드 출신의 린드베리, 헝가리를 대표하는 현대작곡가 쿠로탁 등을 연주하며 자신의 주특기를 확실하게 보여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목소리와 음색이 가장 비슷하다는 첼로. 가을에 딱 어울리는 악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투데이 컬처 팁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우기동 교수와 함께 지혜와 관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신의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우선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바로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성찰적이냐라는 것이죠. 네. 성찰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고 비판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단히 반성적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어려운 삶의 자세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철학적 사유와 고민을 하고 또 종교적인 기도도 하고 또 수행도 하고 하는 것이겠죠.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에게 굴복시키는 일종의 항복기심이지요. 그렇군요. 그 성찰적인 자세나 그 성찰적인 삶 결코 쉬운 건 아닌 것 같군요. 예. 이제 우리의 삶 모습 돌아보면 잘난 척하고 싶고 이해관계에 따라 욕심을 챙기고 싶고 내 생각이나 입장을 관철시키고 싶고 또 내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남의 약점을 부각시키고 싶고 뭐 등등 그런 여러 이제 그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순수함을 유지한다는 것 참으로 치열한 삶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순수함은 인간에게 본래 있는 내재적인 것이니까 노력하면 이제 된다는 게 우리 성인들의 말씀이시죠. 서양에서는 순수함의 회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떠올려서 끌어내자. 다시 되새기자, 상기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동양에서는 원래 자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성품이 청정하다고 하죠. 그놈을 끄집어내면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불교의 가르침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불교 가르침이 제일 우리에게 많이 와닿고 있는 거죠. 많이 와닿고 있고 서양 종교 기독교에서도 영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부각이 돼 있긴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이렇게 끊임없이 정화시켜 나가는 과정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종교의 흐름이라든지 철학적인 것이 맥락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깨친다라는 의미에서 네. 불교적인 측면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세상을 살면서 때 묻은 마음을 성찰하면서 닦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인문학 콘서트 끝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 속담에 참을 인자 세시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에 따라 내 입장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칠어지고 화를 내는 즉각적인 삶보다 조금 여유를 갖고 상대방의 의도와 뜻, 또 사회적 관계와 일, 또 세상사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지혜로움을 발휘하고 그래서 관용을 베풀면서 생활하려는 노력 같이 좀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순수하면 슬기로운 지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지혜로우면 사람 관계가 따뜻한 관용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살림살이들이 나라 살림에서부터 또 지방자치의 살림살이 또 각각 직장에서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 가정생활 등등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삶의 중심에는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국가사회 등해서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정책을 펴는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이 사회 정책을 하고 있는 분도 나라 살림을 살거나 지방자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좀 순수함으로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정책이 우선인 사회.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물도 짓고 개발도 해야 되지만 과도하게 그런 것보다는 정말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사회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정치를 하거나 사회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분들도 상대의 약점이라든지 또 이념적인 입장보다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살아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바로 그 속에서 성찰의 힘 또 순수함 지혜, 관용이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로 자리 잡게 되면서 정말 사람이 서로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자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 한번 8192번으로 오신 건데 이런 내용이에요. 내일부터 택시 요금이 오르는데 내일은 주말이라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택시 미터기를 교정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때 좀 공무원이 특근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왔는데 사실 공무원들도 휴일에는 또 쉴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미터기 교정이 필요하고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휴일인데 좀 쉬고 싶을 권리가 있고 이 철학적인 관점에서 답변해 주신다면 어떤 지혜로운 답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어요. 저는 조금 마음을 내면 만약에 택시 기사분들이 미터기를 교정해서 그게 이제 급하다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좀 고쳐드리고 그 업무를 봐주고 또 서로 공무원 사회에서 좀 서로 좀 이해를 하면서 평일날 하루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조금 불편해도 이해해주고 서로 베풀어주는 그게 오히려 저는 공무원으로서의 지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택시 기사분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휴일 시간을 잠깐 희생을 하더라도 잠깐 나와서 미터기를 교정하는 게 더 지혜로운 삶이다. 그리고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회 되면 평일날 좀 쉬면 되고. 또 공무원들은 공직자분들은 그러면 우리만 희생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또 불만을 잇는 분도 있을 텐데.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든 거 양보하고 베풀고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택시기사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우기동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분이 저런 질문을 해오셨는지.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은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승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우리 침대에서 자게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게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 YTN FM 라디오 개편이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박봉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